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 과정 심사센터의 오세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격 훈련 심사 제도의 이해 그리고 이제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한 30년 이상 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격 훈련 정의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심사 대상은 사업주 훈련, 그리고 이제 국민 내일배움 카드 훈련 이렇게 이제 심사 대상이 되고요. 이 내일배움 카드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 훈련, 그리고 이제 실업자 훈련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격 훈련 유형인데요. 일단은 그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러닝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인터넷 원격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책 그렇게 교재를 활용한 훈련인 우편 원격 훈련, 그리고 특성화된 그런 교수 방법을 적용한 그런 스마트 훈련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인데요. 이 콘텐츠 이제 소유 기관 그 소유권을 가진 그런 기관이 콘텐츠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이게 결과가 이제는 적합이 나가면은 이 콘텐츠 소유 기관이 등록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 훈련 기관 분들이 별도로 이제는 과정 심사를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그 과정이 이제 최종 적합을 받으면 그때 이제는 그 사업주 훈련 같은 경우는 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이제 근로자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센터 쪽에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정 신청까지 통과가 되면은 과정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사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콘텐츠 등록인데요. 이 콘텐츠 등록은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소유권을 가진 기관, 그 콘텐츠 개발사든 뭐 유통업체든 훈련 기관 분들이든 소유권을 가진 기관이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보통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 내에서는 타 기관의 소유권 양도가 불가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자체 개발에 대한 이슈가 이제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 자체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정 심사 때 어떻게 판정을 하고 있냐면은 콘텐츠 등록 기관과 훈련 과정 신청 기관이 일치할 경우에 대해서만 과정 심사에서 자체 개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 내에서 이게 타 기관에 그렇게 콘텐츠를 자유롭게 양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자체 개발 인정 부분이 조금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은 불가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처음에 콘텐츠 등록을 누가 할지, 어떤 기관이 할지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검토하시고 신청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 쪽을 나중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소유권 이거 잘못 등록했다, 이거 실질적으로는 이제 같은 기관인데 이게 다른 기관이 등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유권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 부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심사 신청 구분은 인터넷, 스마트 훈련, 우편, 실업자 등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신청 방법은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및 자료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 단 우편 원격 훈련의 경우에는 기등록된 교재가 없거나 교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교재 한 부를 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면은 그거를 이제는 스캔으로 떠서 이제는 시스템에 올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한 부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그 신청은 연중 수시입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이제 30일 이내 결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등록 심사 신청에서 이제 제출 자료 부분인데요. 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LMS 이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콘텐츠 등록을 하는 기관 분들이 이제는 보통 이제 CP사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CP사 분들은 LMS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콘텐츠를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그냥 경로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굳이 LMS에 탑재를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콘텐츠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게 중복 로그인이 걸려 있다라든가 또는 뭐 진도율 그리고 이제 순착습이 걸려 있어서 이제는 이걸 이게 콘텐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꼭 풀어주시고 심사 신청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심사 방법 및 기준인데요. 먼저 이제 지원 적적성입니다. 지원 적적성은 이 사업주 훈련 그리고 이제는 근로자 실업자 훈련, 그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이죠. 규정이 이제는 서로 간에 이제 상이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면은 이거 자료집에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 HRD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운영하시고 싶은 그러니까 개발하고 싶은 그런 콘텐츠 그 과정명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유사 과정들이 쭉 쏟아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문제가 없다라고 보통 보시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키워드로 검색을 했었을 때 그 과정들이 안 뜬다. 그럼 무언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자료집 같은 걸 좀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은 그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심사 신청을 넣으시면은 좀 나중에 좀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건 참고로 해서 그냥 대상 한정과 외국어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그 대상 한정 같은 경우는 키워드 상으로는 인정 제외 대상이 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업주 훈련에 한해서 근로자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근로자에 한해서는 운영 가능하도록 판정하는 제도라고 해서 그 인정 사업주 고시상으로 해서 이렇게 인정 제외 대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는 대상 한정 판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적합해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외국어 과정 같은 경우는 이 사업주 근로자 대상 훈련 중에서 인터넷 원격 훈련에 한해서 저희가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 훈련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이게 간혹 자꾸 이슈가 돼요. 그런데 이 간혹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이제는 주된 포인트가 저희 두 가지 정도를 찝었는데 이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도나 실습, 기능 숙련이 필요한 과정 이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이 조주기능사예요. 조주기능사 같은 경우 이 칵테일 같은 거 해서 이제는 제조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필기 과정 같은 경우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실습 도구 같은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뭐 술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술 종류들 다 있어서 그걸 갖다 실습을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 같은 경우 저희 직업훈련 상에서는 집체훈련으로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이거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제과제빵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실습 장비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훈련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선 좀 이제 원격 훈련 적정성에서 부적합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슈가 있는데 그 전체 훈련 내용 중에서 이제 30% 이상이 좀 그런 문제풀이나 해설 위주로 구성된 과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구분 분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법정 직무나 외국어 과정에 해당되는 차시가 1개 이상 포함된 경우는 전문 직무를 인정을 불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정 직무의 정의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서 교육 대상의 직무가 해당 법령의 특정한 교육이거나 개별 사업주에 대한 평가 인증 등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NCS 직종 분류입니다. NCS 직종 분류 같은 경우는 이 사업주 훈련 과정의 경우는 조정 개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좀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NCS 적용 여부 같은 경우는 이 원격 훈련 과정 같은 경우는 NCS 기반 훈련 기준 필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NCS 적용 여부를 갖다가 이제 선택하시고 안 하시고에 대한 부분은 이점 또는 이 불이익 사항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신청 넣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훈련 분량 적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차시당 훈련 분량 같은 경우 이 차시당 학습 시간이 25분 이상인 경우에 해당 차시 원격 훈련 분량을 1시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이 25분 미만으로 해서 설정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간을 이제는 불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학습 시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가끔 질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는 콘텐츠에 대한 그 구동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 시간, 그리고 이제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데 그런 소요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해서 심사 제출하실 때 그 재생 시간과 이제 학습 시간을 둘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잘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학습 시간 좀 예를 드리면은 그 콘텐츠 내에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가 있으면은 보통은 구동 시간이 한 5초 정도 된 5초? 정말 길어봐야 한 10초예요. 그런데 이 퀴즈를 갖다가 학습자가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문제당 뭐 30초든 1시간이든 그래서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이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분에서 한 2분 정도 그렇게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저희 쪽으로 제출하실 때는 2분 5초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인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활동 훈련 분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최대 2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는 가끔 되게 억울하게 그 평가활동 훈련 분량이 인정 못 받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여기 그 시험 쪽에 저희가 이제 60문항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60문항에 20문항을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 응시 제한 시간을 저희가 이제 기준이 60분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초과해서 막 90분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0분을 초과를 했으니까 저희 쪽에서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그냥 0시간으로 찍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걸 갖다가 신청을 넣으실 때 그게 이제는 이게 자기 생각에는 반드시 1시간 인정이 돼야 되는데 왜 0시간이 찍혀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우는 보통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여기서 이제 0시간을 지키면 저희 쪽에서 뭐 이걸 보통 조정해 주는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시스템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혹시나 이거 평가활동 훈련 분량이 인정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는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은 차시 수가 되게 적은 콘텐츠예요. 한 4개 차시, 한 5개 차시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문항 풀을 60문항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거 60문항 꼭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겪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이 60문항에 대한 기준은 이 평가활동 훈련 분량을 인정받기 위한 그 기준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훈련생 평가 적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차시수가 정말 적다라고 하면은 문항수를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일정 차시수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 60문항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훈련생 평가 적정성에서 혹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없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 훈련 시간 부분은 뭐 큰 이슈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참고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충족하지 않으면은 부적합 받는다 정도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 적정성 심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 많이 발생되는 이슈가 이 훈련 내용이 산업현장 현황과 추이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게 과거에 만들어진 콘텐츠 등록을 다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법령이나 그런 자격 기준 등의 최신 개정사항, 그 다음에 그런 최신 현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부적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심사 신청 넣기 전에 그런 부분들 사전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게 신청 넣어 주시길 좀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적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평가 방법, 그다음에 문항, 그다음에 평가 난이도
그다음에 모범 답안의 적정 여부, 과제 채점 기준 배점이 적정 여부 등을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평가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자료집 상에 그 부침 2에 저희가 그 부적합 사례들이 저희가 좀 정리해서 올려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은 어떤 항목들이 저희가 부적합 항목으로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침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평가 풀 등록인데요. 콘텐츠 등록 심사 시 전체 평가 방법 및 문항 풀을 이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풀 내에서 과정 심사를 하실 때 과정 심사 신청하는 기관이 그걸 취사 선택하는 구조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는 과정 심사를 신청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는 운영 기관이 이제는 뭐 진행 단계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콘텐츠 등록했었을 때는 진행 단계 평가가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콘텐츠 변경 신청 통해셔서 진행 단계 평가를 추가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는 과정 심사 신청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 변경 신청 같은 경우는 15일 내로 해서 저희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 고려하셔서 일단 먼저 변경 신청 넣으시고 통과가 되면 과정 심사 신청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유의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정 운영 시에 그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문항, 그 모범 답안을 훈련생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문구가 이 시행 규칙 쪽에 있는데 가장 강한 규정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과 함께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그리고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모범 답안에 대한 부분이 대체 어디까지가 모범 답안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저도 이 케이스를 조금 봤었는데 뭐 아예 뭐 과정기에서 그 별점 자료 그 엑셀 파일 자체를 그냥 그 사업장에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봤었었고 그건 정말 심각한 경우고 그냥 그 요약본 형태로 해서 정말 그 요약본을 보면은 이 답을 무조건 풀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해서 요약본을 제공하는 경우들도 봤었었고요. 네, 제가 현장 나가서 그걸 봤었는데 가급적 저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 이런 안 좋은 케이스로 해서 서로 간에 좀 힘든 상황은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좀 바람이고요. 좀 정직하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 진행 단계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훈련생의 학습 성과 및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종 평가 전 학습 진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인데요. 이 사업주 우편 원격 훈련에 대해서만 이게 필수 적용입니다. 이게 2022년 1월 1일자로 해서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그 사업주 훈련 쪽에서 그 인터넷 원격 훈련, 그 스마트 훈련 쪽에 진행 단계 평가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업주 우편 원격 훈련에 대해서만 이게 지금 필수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그냥 참고 삼아서 일단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때는 이 부분을 좀 자료집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심사 결과는 저희 쪽 시스템 통해서 일단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는 과정 심사입니다. 이 과정 심사의 경우는 그 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등급 보유 기관이 저희 쪽으로 이제는 신청을 넣을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인증 등급이 없는 그런 사업주 자체 훈련 그런 기관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업주 자체 훈련 실시 기관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뭐 학원, 평생 교육 시설 이런 아니면은 뭐 지정 시설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증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증 상에 그
업태라고 해서 보면은 그 막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써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런 기관은 무조건 인증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뭐 전기, 전자 또는 뭐 병원 이런 회사들이 저희 쪽으로 해서 자체 훈련 실시 기관으로 해서 신청 넣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업자 원격 훈련의 경우는 사업주 단체로 선정된 그런 세 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회와 베스트 직업 훈련 기관만이 저희 쪽으로 해서 이제는 실업자 훈련을 하겠다고 해서 과정심사 신청을 넣을 수 있으니 이건 참고 부탁드리고요. 심사 신청 구분의 경우는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 플러스 사업주, 실업자 등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의 경우는 저희 쪽 원격훈련 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넣으시게 되고 이 사업주 인턴 우편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신청 등급을 A, B 등급과 C 등급으로 해서 구분하여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정민규 차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A, B 등급 신청 과정 같은 경우는 물량 심사를 통해서 상대 평가가 진행이 되고 C 등급 같은 경우는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이제는 C 등급으로 해서 적합 나가는 구조니까요. 그 부분 조금 고려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A, B 등급으로 신청을 넣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 평가로 되는 게 아니라 A 등급은 반드시 자체 개발 콘텐츠를 활용한 과정이어야지만 A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처음 신청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 심사는 연 7회 실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그 기본 요건 심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은 이 심사 신청 자격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지원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이 콘텐츠 등록 심사 때 제가 그 지원 적정성 심사 방법에 이제 기준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그 동일 가장 이슈가 많은 그 동일 가정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승인 받거나 동일한 심사 차수에 중복되는 콘텐츠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신청 기관에 기승인된 과정과 동일 유사한 과정이 있는 경우 저희가 이제 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업주 인터넷 우편 원격 훈련에 한해서 심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 훈련에 대해서는 이 동일 과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 과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해서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은 훈련 과정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동일 유사성을 이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신청 기관이 동일한 심사 차수에 그 동일 유사 과정을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부적합이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A, B 등급과 이제 C 등급 이렇게 해서 각각 신청 넣으면은 둘 다 부적합이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신청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사업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는 한 개 차시 이상 동일한 차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동일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편 같은 경우는 ISBN이 동일한 교재로 구성된 경우에 동일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교황사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근히 부적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려면은 이게 22년도에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2년 1월 1일자로 해서 제도 개편에 따라서 이게 그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27조에 대한 기준에 따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 기준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적합받았었던 게 현재에서는 부적합 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들 때문에 자꾸 이제는 부적합이 나가서 되게 제 입장에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케이스라고 보면 되냐면은 과거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관련 분야 석사 학위만 있었어도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황사 자격 요건 1번을 보시면은 이것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그런 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에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적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석사 학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육훈련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번과 4번을 비교해 보시면은 교육훈련 경력과 실무 경력을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에 따라서 교육훈련 경력과 실무 경력을 구분을 하다 보니 이 강의 경력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같은 데서 이제는 강의 경력을 하셨던 분들이 자신이 경력을 가지고 교황사라고 해서 증빙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게 불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교황사 분들이 불인정이 되면 부적합이 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강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학력 쪽으로 해서 증빙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교황사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쓴 부분이 있는데 과정 선정을 위해서 위촉되지 않은 교황사의 정보를 무단 활용해서 과정 심사를 이제 신청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 일단 해당이 돼서 인정 취소와 정과정 위탁 인정 제한 처분 및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추가 징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전에 그 교황사에 대한 정보를 그냥 무단으로 이제는 특정 기관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활용하시지 마시고 그 교황사와 반드시 위촉 계약을 맺으신 후에 저희 쪽으로 과정심사 신청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학습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은 뭐 앞서서 콘텐츠 등록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 개발 여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된 콘텐츠가 과정심사 신청 기관에 자체 개발한 콘텐츠인지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등록 기관과 과정심사 신청 기관이 일치하는 경우, 단 우편 원격 훈련은 자체 개발 교재로만 편성한 경우에 자체 개발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는 많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법정 직무 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해당 없음 판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등급 심사에서까지 영향을 주느냐? 왜냐하면 이 등급 심사에서 자체 개발 여부가 이제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해당 없음으로 판정됐었을 때 불이익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죄송합니다. 말씀 주신 경우들이 있는데 등급 심사에서는 이 자체 개발로서 인정을 받고 점수 15점 점수를 인정을 받고요. A 등급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너무 이게 자체 개발 여부에서 이제 해당 없음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불이익 없으니까 법정 직무 훈련 과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수료 기준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스마트 훈련, 사업주 훈련 쪽 같은 경우는 훈련 실시자가 수립한 수료 기준으로 해서 훈련 목적에 이제는 부합하는 그런 수료 기준 설정하셔서 저희 쪽으로 심사 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훈련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 훈련 시간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른 그런 준수 여부를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평가 훈련 시간을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부가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셔서 신청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등급 심사의 경우는 사업주 인터넷 우편 원격 훈련의 경우에 근로자 4+ 사업주 훈련도 포함합니다. AB 등급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서 과정별로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상대 평가로 과정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 같은 경우는 기본 요건을 이제는 충족을 한 경우에 C등급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일 배움 카드 훈련하고 이제 스마트 훈련 같은 경우는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서 과정별로 해서 점수 부여가 된 후에 구간에 따라서 이제는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등급 정석성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여기서 아래쪽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항목별 점수는 신청 점수 대비해서 상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1 항목, 조정계수 항목에서 원래는 1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걸 선생님께서 0점으로 신청하셨다라고 하면 저희가 10점으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 꼭 점수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세부 지표를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1.1 공급 수준 평균 이하 해당 과정 여부의 경우는 저희 조정 개수 정의 공고를 따르는데 저희가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일자로 해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일 기준으로 해서 2차 심사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 23년에 그러니까 24년 1차 심사위 같은 경우는 23년 조정 개수를 적용하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는 고려하셔서 심사 신청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 항목 같은 경우는 최신성 이 부분은 5점, 그리고 자체 개발 여부는 15점을 이제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 기업 현장성 반영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는 많이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선생님께서 이제는 신청하셨을 때 산업 현장성 그 수요 조사 여부 또는 기업 맞춤형 과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는 발생되는 이슈들이 여기 그 불인정 예시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요 조사 쪽인데 증빙을 기업 맞춤형 쪽으로 해서 증빙을 넣으시거나 또는 그 반대되는 경우들이 이게 항상 발생해요. 네, 그런 부분. 근데 이런 실수 때문에 그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지금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일단 신청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요조사 쪽 같은 경우는 과정과 관련성이 낮은 그런 직종별 수요조사, 그다음에 단순 훈련생 참여 의사 설문, 그리고 뭐 큐넷 등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를 편집한 자료 등 같은 경우는 전부 불인정된다. 이렇게 이제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맞춤형 쪽 같은 경우는 이게 협약이라고 하면 서로 간 양자 간의 그런 협약이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업 맞춤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서 공문 보낸 거 가지고 저희 쪽으로 증빙을 해주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번 항목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수 설계 및 학습 활동에 대한 지표인데 뭐 4.1 같은 경우는 보통 큰 이슈는 없어요. 이 항목별 증빙 파일만 누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기관분들께서는 잘 제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2 항목 같은 경우 저희가 대표적으로 변별력을 주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단순 Q&A, 과제 첨삭 이거 다 안 되고 그리고 콘텐츠 내 그 의견 작성을 해서 의견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의견을 이제는 보고 이런 콘텐츠 내에 있는 학습 활동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 같은 경우는 기존 원격 훈련과 이제 차별화되지 않은 상호작용으로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24년부터 다 인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세부 계획들, 그러니까 목적, 방법, 일정, 뭐 주제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는 그냥 토론방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 활동할게요. 그리고 뭐 라이브 세미나 기능 뭐 줌 있으니까 줌으로 해서 활동할게요. 이렇게 제출을 해주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은 구체적인 계획 없으면 저희가 인정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 토론 활동인 경우에는 토론 주제 그 예시를 이제는 무조건 1개 이상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증빙자를 보면은 이게 토론 활동과 관련돼서 정말 거창한 그 PPT를 만들어 주셨는데 세부 내용 알맹이가 없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 위원님들도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번 24년도부터는 반드시 1개 이상 주제를 써주셔야 된다라고 일단은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황사의 지적 활동이 아닌 그런 플랫폼 서비스, 그러니까 뭐 챗봇이나 리마인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번 항목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잘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명확하게 짚어드려야 될 부분은 이 5.1 항목에서 이 사전 진단 활동으로 해서 그 본 학습 전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사전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내에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럼 동영상 나오기 바로 전에 이렇게 퀴즈 같은 것을 사전 퀴즈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는 뭐 사전 진단 그 선수학습 수준 판단하는 그런 퀴즈 활동이다라고 해서 제출해 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안 된다라고 이제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전 퀴즈를 바탕으로 해서 이 5.2 항목 연계돼서 이제 개별화 맞춤화된 학습 자료 제공까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콘텐츠 내에서 콘텐츠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동영상 나오기 전에 퀴즈 하나 이제는 푸니까 5.1 항목 인정해 달라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6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변경된 사항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 물량 심사 같은 경우도 뭐 정민규 차장님께서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24년 1에서 7차 심사 차수 동안에 AB 등급에 대해서는 약 2,900여 과정에 대해서 선정을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약 대략 AB 등급은 한 20% 정도로 일단은 잡고 있고 이 부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 방법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은 그 등급 적정성 심사로 해서 먼저 이제 점수를 기반으로 해요. 보통은 다 이 점수를 기반으로 웬만큼은 다 거의 결정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자체 개발 콘텐츠 여부, 그다음에 우수훈련 기관 여부로 해서 이제는 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 특정 기관이 과정이 좀 과다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심의원의 의결을 통해서 선정 물량이 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 등급은 아시다시피 이제 자체 개발 콘텐츠, 그 우편은 자체 개발 교재인데 그런 과정 중에서 80점 이상 고득점 과정 순으로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요. B 등급은 그런 선정 물량 초과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 개발 과정이 아닌 과정들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고득점 과정이 순으로 해서 이제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등급은 이제는 최소한 8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 B 등급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 내일병 카드 훈련, 근로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로 일단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80점 이상면은 A 등급, 6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은 B 등급, 60점 미만인 경우는 C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인터넷 우편 원격 훈련 등급 적성성 지표를 이제는 준용합니다. 이 스마트 훈련 같은 경우는 23년 지표 대비해서 변경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 훈련을 운영하는 기관 자체가 좀 이제 소수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면밀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스마트 훈련 담당자분께서 이제 친절히 응답해 주시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사 결과는 저희 이제는 심사 시스템 통해서 일단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최종 선정된 과정 같은 경우는 등급 변경 등의 목적으로 해서 결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는 결과가 이제는 발표 날이 되면은 결과 공고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 기간을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청 기간 동안에 저희 쪽으로 해서 이의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의 신청 넣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는 이메일로 해서 그 이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24년 1차 심사부터는 이제 그 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의 신청을 이제는 받을 예정이니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기타 심사인데요. 콘텐츠 변경 심사입니다. 등록된 콘텐츠의 이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훈련 내용 및 평가 항목에 한해서
변경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그 차시 및 분량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표현이 이 부분이 조금 오인을 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훈련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시간당 단가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특정 콘텐츠가 원격 훈련 분량이 뭐 16시간으로 해서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 16시간에 대한 부분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콘텐츠의 뭐 차시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콘텐츠의 특정 내용을 제외해서 학습 시간이 갑자기 뭐 25분 미만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서 훈련 시간이 16시간이 변동되는 상황이 처해지면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 16시간이라는 게 변동되지 않는 선에서 훈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뭐 특정 이슈가 되는 부분은 좀 삭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학습 시간은 25분은 지켜지는데 이렇게 아니면은 차시 한 3개 정도를 삭제하고 3개를 다시 촬영했다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경 심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저희 쪽으로 해서 신청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약에 그 훈련 시간이 변동된다라고 하시면은 콘텐츠 등록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콘텐츠 변경 심사 같은 경우는 수시 신청으로 받고 있고요. 15일 이내 결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으로 많이 질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콘텐츠 변경 심사를 통해서 내용과 평가 내용이 이제 변경된 경우에는 연계된 훈련 과정은 별도로 변경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콘텐츠 변경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과정에 대한 변경 심사인데요. 일단은 항목이 뭐 내용, 평가, 훈련 분류, 교황사, 시설 장비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은 22년 이전에 승인받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등록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그렇게 이제는 적합하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만 여기서 이제는 그 과정 변경을 내용과 평가를 이제는 받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도 이후에 승인받은 과정 같은 경우는 콘텐츠 변경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 분류에 대한 부분인데 아래 2가지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한데요. 그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변경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업주에서 근로자 플러스 사업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 2가지 경우에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따로 표기를 했지만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로자 훈련이 이제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등급을 좀 더 받기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거를 이제는 차단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 변경 심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수시 신청 그 15일 이내 결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정기적으로 많이 문의가 오는 내용 중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공고문상으로 해서 유효기간 공고 일정을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꼭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유효기간 그래서 그 공고된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 심사 원격훈련 심사 시스템 상에 공지로 해서 올려요. 이 과정들은 유효기간 연장 대상이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지를 올립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시고 자기 이제는 선생님 기관 분들께서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쪽으로 해서 이메일을 주셔서 이 과정은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회신을 주시면은 그냥 그 과정을 제외한 후에 저희가 나머지 과정들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일정을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일단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보면은 그냥 갑자기 유효기간이 1년이 연장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지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 별도로 이제 회신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 제가 연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준은 변동된 건 없는데 23년 6월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정 공고가 나갔었을 때 저희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주 인터넷 우편 원격 훈련 같은 경우는 A등급 과정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는 Q&A 시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